고백합니다. 저는 형부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단 일주일, 언니가 없는 단 일주일 사이에 저는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형부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고 형부의 눈빛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제 외로움과 형부의 외로움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민 것뿐이었죠. 모든 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역, 46살 지쳐버린 간호사 박지연. 그게 저였습니다. 사랑과 외로움. 그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이 절실할 때 우리는 착각하기도 하죠.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인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6살 간호사 박지연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부산역 플랫폼에 선 박지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46살, 26에 시작한 간호사 경력이 어느덧 20년을 넘겼죠. 그 세월 동안 지연은 수없이 많은 환자를 돌봤습니다. 욕창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의 등을 닦아드리고 밤새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 곁을 지키고 죽음을 앞둔 이들의 손을 마지막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을 돌보는 데는 익숙했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봐달라고 말할 줄도 몰랐죠. 지연 씨, 오늘도 야간 근무 가능하시죠? 병원에서는 늘 그녀를 믿었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불평 없고 언제나 대신 들어가주는 사람.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거울 속의 여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입꼬리는 언제부터인가 처진 채 굳어 있었어요. 웃는 얼굴도 오래 지어보지 않았더니 표정 근육마저 굳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나 좀 힘들어. 잠깐 진해로 가도 돼? 진해행 기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산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잔잔하고 조금 더 고요했죠. 지연은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기는 아니었어요. 그저 환자들의 이름과 날짜, 증상을 적어둔 메모뿐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김순자 할머니, 폐렴 악화, 자정까지 산소 포화도 감시. 2019년 7월 5일, 이철호 할아버지, 낙상 후 골절, 가족 연락 안 됨. 수첩은 환자들의 기록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지연 자신의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수첩을 덮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산 거지? 사실 지연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20살 때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고 30살 때는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언니는 결혼해서 나갔고 지연은 홀로 부산에 남아 일만 했습니다. 연애 몇 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로 연애는 늘 짧게 끝났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너는 환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보다 환자를 먼저 챙겼으니까요. 그렇게 연애는 끝났고 결혼도 멀어졌고 어느새 40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46이 된 지금 지연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고 싶어? 지연아, 왔어? 언니 박지영은 밝게 웃으며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3살 위인 언니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언니, 오랜만이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응, 좀 힘들었어. 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푹 쉬어. 방도 준비해뒀어. 언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소파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진해 앞바다가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짐을 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언니의 결혼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행복해 보였죠. 그 옆에는 형부 서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형부. 지연은 형부를 12년 동안 명절 때나 보는 가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 적은 사람.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물리치료사 출신이었죠. 형부도 사람 돌보는 일 하시네. 지연은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차려졌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지연아, 많이 먹어. 요새 제대로 못 먹었지? 응, 고마워 언니.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형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지연을 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연 씨,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형부가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그럼 이번 주는 좀 쉬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지연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무심한 것 같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 원래 이런 분이셨나?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밤이 깊었습니다. 지연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문 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해 바닷바람은 부산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여기서 새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야간 근무에 익숙해진 몸은 밤에 오히려 더 또렷해졌거든요. 새벽 2시쯤 지연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형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아, 죄송합니다. 물 마시려고. 아니에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형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연에게는 낯설었어요. 명절 때 보던 무표정한 형부가 아니었거든요. 우유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연은 얼른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러지? 그냥 형부인데.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형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그 말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일주일 정도 친정 갔다 와야겠어. 엄마가 넘어지셨대. 다리 골절. 엄마가 많이 다치셨어? 응,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혼자 계시기 힘들대. 내가 좀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나는 괜찮아. 미안해, 내가 쉬러 왔는데. 아니야, 엄마가 더 중요하지. 언니는 그날 오후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지연과 형부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형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는 것을. 금단의 감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집은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언니가 커피를 내리며 지연아, 일어났어? 하고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아, 냉장고에 반찬 있어. 형부한테 패 끼치지 말고 편하게 지내.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언니. 지연은 쪽지를 읽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부한테 패 끼치지 말라니. 사실 지연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형부와 단둘이 일주일을 보낸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동안 명절 때나 몇 마디 나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최대한 조용히 지내자. 패 끼치지 말고. 지연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첫날 저녁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 지연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언니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밥만 하면 되겠네. 지연은 밥솥 뚜껑을 열었는데 이미 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한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형부였습니다. 재활센터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손에는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 형부님 퇴근하셨어요? 네. 밥은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하려고요. 아, 제가 아침에 미리 해뒀어요. 밥솥에 있을 거예요. 지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형부가 밥을 미리 해뒀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할 텐데. 아니에요. 어차피 저도 먹어야 해서요. 형부는 담담하게 말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식탁에 반찬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얼른 따라서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덜고 밥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놓고 그렇게 준비된 식탁에는 2개의 밥그릇만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형부가 어떤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는지, 불편해하는 건 아닌지. 그때 형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새 직장은 어때요? 아, 아직 적응 중이에요. 그렇겠죠. 처음엔 다들 힘들어요. 형부님도 재활센터 처음 시작하실 때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환자들 케어하는 것도 어렵고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형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세요? 글쎄요.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지연은 형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형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이 사람도 외로운 걸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형부는 또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지연이 그릇을 씻으면 형부가 헹궜고 지연이 물기를 닦으면 형부가 그릇장에 정리했어요. 둘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묘하게 호흡이 맞았습니다.
이상하네, 언니랑도 이렇게 잘 맞진 않았는데. 설거지가 끝나고 지연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지연 씨, 형부가 불렀습니다. 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캐모마일 차 좀 있는데.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하나? 아니면 한 잔 정도는 괜찮을까? 결국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한 잔만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형부가 내려준 캐모마일 차는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요즘 잠이 안 오세요? 형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 새벽에도 부엌에 나오셨잖아요. 아, 네. 야간 근무를 오래 해서 그런지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저도 그래요. 형부님도요? 네. 요새 잠이 잘 안 와서 새벽까지 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지연은 형부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 때문에 그러세요? 일도 있고 뭐 이것저것이요. 형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형부의 표정에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힘든 게 있구나.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에는 형부가 출근하고 낮에는 지연이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둘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지연 씨, 오늘 일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환자분 한 분이 계속 울으셔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 일이니까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형부의 말에 지연은 멈칫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라니. 지연은 지금까지 힘들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부는 달랐습니다. 형부는 지연의 힘듦을 인정해줬어요. 그게 지연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넷째 날 밤, 지연은 또 새벽에 잠이 깨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형부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또 못 주무셨어요? 네, 지연 씨도요? 네. 지연은 형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형부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언니랑 요즘 어떠세요? 형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밝고 적극적이고. 근데 저랑은 어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다뇨? 말이 안 통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지영이는 괜찮아. 힘내라고만 해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지연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지연도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괜찮아, 힘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지연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기분. 형부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지연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있어. 다섯째 날 저녁, 지연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부엌으로 가보니 형부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형부님, 뭐 하세요? 아, 지연 씨. 오늘 제가 좀 일찍 들어와서 김치찌개 끓였어요. 김치찌개요? 네. 지연 씨가 김치찌개 좋아하신다고 지영이한테 들었거든요.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니한테 들었다고? 형부는 지연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인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도 먹으려고 만든 건데. 형부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걸.
그날 밤 지연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형부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자신이 이상했어요. 이 사람은 형부야. 언니 남편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의 목소리, 형부의 눈빛, 형부의 배려. 그 모든 것이 지연에게는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건 착각이야.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지연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언니였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 형부한테 패 끼치는 건 아니지?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지내. 형부님도 잘 챙겨주셔. 걱정 마.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형부는 단순히 잘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연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언니가 돌아오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해. 지연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지연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날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부재는 이틀 더 연장되었고 지연과 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금단의 새벽이 찾아올 거라는 걸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지연은 휴대폰 알람을 끄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언니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엄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형부한테 잘 부탁한다고 전해줘.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더라니.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9일이 되었어요. 그동안 지연은 형부와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계는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틀만 더 버티면 돼.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 진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잔잔하지만 끊임없는 소리. 지연은 요양병원에서 퇴근하며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연 씨, 현관문을 열자마자 형부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우산을 안 가져가서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감기 걸리겠어요. 얼른 씻으세요. 제가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형부는 급하게 욕실로 가서 수건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지연의 어깨에 수건을 덮어줬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형부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는 걸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지?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부와 눈이 마주쳤어요. 형부는 당황한 듯 손을 뗐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감기 걸릴까봐. 아니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얼른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달아오른 얼굴은 쉽게 식지 않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식탁에는 이미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형부님, 제가 할 텐데. 괜찮아요. 비 맞고 왔는데 쉬세요. 형부는 미역국과 생선구이를 차려놓고 있었어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거실은 따뜻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일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환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랬군요. 형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게 지연에게는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부님은요?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환자분 한 분이 재활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셨구나. 네.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로는 힘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절망일 텐데. 형부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형부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그게 바로 서로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형부가 먼저 일어섰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지연 씨는 쉬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비 맞고 왔잖아요. 몸조리 해야죠. 형부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설거지를 마친 형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 캐모마일 차예요. 감기 예방에 좋대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형부님. 네. 왜 그렇게 잘해주세요? 지연의 질문에 형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잘해준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요? 네. 사람이 힘들 때는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죠. 형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부님도 외로우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언니가 있잖아요. 지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랑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요? 지영이는 밝고 긍정적이에요. 늘 웃고 늘 앞을 봐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우울해져요. 형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한테 이런 말하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마음대로 돼요? 지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도 똑같은데. 지연도 누군가에게 힘든 감정을 말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너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생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지연이 작게 말했어요. 형부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밤 12시.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형부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부님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요. 지연은 망설이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형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 네. 저 요즘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 씨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님,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요즘 이상해요. 지연도 고백했어요. 형부님 생각이 자꾸 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형부의 손이 지연의 손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형부도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순간 띠링. 형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영 아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현실이 두 사람을 강제로 깨웠습니다. 형부는 급하게 몸을 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잘 있어. 지연이는 방에 있어. 걱정 말고.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방에 있다고? 지금 여기 있는데. 형부는 거짓말을 했어요. 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전화가 끝나고 형부는 지연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요, 제가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전방에 들어갈게요. 지연 씨, 형부님,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지연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이 사람은 형부야. 언니 남편이라고. 지연은 베개를 꽉 안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7째 날 아침, 지연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형부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 죄송합니다. 어젯밤 일은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진우. 지연은 쪽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 말은 선을 긋는다는 뜻이었어요. 지연도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는 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지연은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그날 저녁 형부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두 사람은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말없이 했어요. 어제까지의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구나. 그날 밤 지연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언니가 돌아오기 전에 지연은 독립해야 했어요. 이 집에 더 있으면 지연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요양병원 근처 원룸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괜찮은 집이 몇 개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언니가 돌아오기 전에. 지연은 그날 오후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투룸을 계약했어요. 계약금을 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나는 떠나야 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형부님, 저 집 구했어요. 형부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집을요? 네.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왜요? 여기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요. 지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고 책을 정리하고 화장품을 박스에 넣었어요. 짐을 싸면서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떠나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은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형부와의 시간이 너무 따뜻했으니까.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이 따뜻함은 금단의 감정이고 결국 모두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언니를 배신할 순 없어. 나는 떠나야 해.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돌아오는 날.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니, 끝나야만 했습니다. 8째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 그게 지연의 전부였어요. 이제 떠나야 해. 오늘 오후 이사 짐센터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새로 구한 투룸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언니는 오늘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언니가 오기 전에 떠나고 싶었어요. 마주치면 거짓말을 해야 할 테니까. 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지연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해서, 어떤 이유든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형부와 멀어지기 위해서. 지연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아침 바다는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형부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형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오늘 이사 가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형부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밥도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별것도 아닌 거리요. 형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어요. 지연 씨, 네, 저 미안해요.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일 정말 미안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아니요, 형부님. 저도 잘못했어요. 지연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착각한 거죠. 착각? 형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어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착각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어요. 지연 씨, 새 집에서 행복하세요. 형부님도요. 언니랑 잘 지내세요. 형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잘한 거야.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이사 짐센터가 도착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 부엌 식탁, 창밖으로 보이는 진해 바다. 여기서 일주일을 보냈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연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지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댔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잘 가, 진해. 그리고 형부님. 지연은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작은 투룸. 거실과 방 하나, 작은 부엌. 지연은 짐을 풀며 방 안을 정리했어요.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장에 꽂고 이불을 펴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저녁 6시. 지연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형부님은 지금 언니랑 저녁 먹고 있겠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이제 끝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저녁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지연아, 나 방금 집에 도착했어. 근데 너 어디 갔어? 아, 나 이사했어. 이사? 갑자기 왜? 일이 바빠서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지연은 준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미안해, 언니. 급하게 결정한 거라.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한마디는 하지. 나 서운하잖아. 정말 미안해. 됐어. 근데 형부가 좀 이상해.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지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너 혹시 형부랑 싸웠어? 아니야, 언니.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다행이다. 너 새 집 주소 보내. 내가 놀러 갈게. 응, 나중에 보낼게. 전화를 끊고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지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새 집에서 혼자 살며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요양병원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퇴근 후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끔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남을 돌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돌볼 차례였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상담센터를 방문했어요. 혼자서는 감정을 정리하기 힘들었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랑과 외로움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구별하지 못했다고요? 네.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은 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특히 오랫동안 혼자였다면요. 저 지금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인지 외로움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외로움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며 잊혀질 거예요. 지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형부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요새 어때? 잘 지내, 언니. 나 형부랑 상담받고 있어.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 응. 우리 요새 대화가 잘 안 됐거든. 그래서 부부 상담 받기로 했어. 그랬구나. 형부가 먼저 제안했어. 나도 놀랐어. 형부가 그런 말을 하다니. 언니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상담 받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우리 그동안 서로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부님도 노력하고 계시구나. 언니 잘 됐다. 응. 너도 행복해야 해. 요새 소개팅 같은 거 안 해? 아직은. 해봐. 너도 이제 누군가 만나야지. 지연은 웃었습니다. 알았어, 언니. 생각해 볼게. 3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지연아, 너 요새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밝아 보여.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 요새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게 뭔데? 20년 동안 남만 돌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는 거야. 언니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고 있어, 지연아. 고마워, 언니. 그리고 말이야.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형부가 그러던데 내가 있을 때 집이 따뜻했대. 지연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성했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아니야, 언니. 괜찮아.
아니야. 너 힘들 때 우리가 더 챙겨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언니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여러 가지로. 지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밝아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어요. 나 이제 괜찮아.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동료 간호사가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소개팅이라.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한번 만나볼게.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죄책감 없는 떳떳한 사랑. 진짜 사랑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진해 바다가 보였어요.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진해벚꽃은 만개했고 거리는 꽃잎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요양병원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네. 지연은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형부와의 그 일주일,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날들, 혼자 새 집에서 울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지연을 성장시켰습니다. 지연은 이제 달랐어요.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상담센터에 갔고 일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를 돌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지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연은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지연은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약속 장소였습니다. 긴장되네. 지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소개팅은 20대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50, 동료 간호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죠. 박지연 씨 맞으시죠? 남자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김민준 씨시죠? 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탐색하듯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 씨는 간호사라고 들었어요. 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보람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서점은 돈은 안 되지만 책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거든요. 민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웃음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형부님과는 다르네. 형부는 조용하고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민주는 가볍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연 씨,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저는 요새 에세이 읽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 저도 에세이 좋아해요. 추천할 책 있는데 다음에 드릴까요? 다음에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네, 오늘 좋으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서요. 민주는 솔직했어요. 지연은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일주일 후, 지연은 언니의 카페에 들렀어요. 언니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연아, 왔어? 언니는 반갑게 지연을 맞았어요. 오늘 쉬는 날이야? 응.
언니 보러 왔어. 고마워. 커피 뭐로 줄까? 카페라떼 주세요. 두 사람은 카페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요새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그래. 응. 밝아 보여. 좋은 일 있어? 지연은 웃으며 고백했어요. 사실 요새 소개팅 나가고 있어. 진짜? 누구야? 서점 운영하시는 분이야.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야. 언니는 손뼉을 쳤습니다. 잘 됐다. 너 드디어 연애하는 거야? 아직 연애는 아니고 그냥 만나보는 중이야. 그래도 좋잖아. 너 2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만나야지. 언니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지연은 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요새 어때? 형부님이랑은 잘 지내? 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요새 많이 좋아졌어. 정말? 응. 상담 받으면서 많이 달라졌어. 우리 서로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형부가 그동안 외로웠대. 나한테 말을 못한 거야. 나는 형부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많이 힘들었대. 지연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형부님 외로우셨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는 자주 대화해. 힘든 것도 나누고 기쁜 것도 나누고. 잘 됐다, 언니. 응. 덕분에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다행이야. 언니와 형부님이 잘 지내고 계시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지연은 1년 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2026년 4월 15일. 오늘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행복해 보였다. 형부님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한다. 나는 안도했다. 내가 저지를 뻔했던 실수가 언니의 행복을 무너뜨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지연은 잠시 펜을 멈췄어요. 1년 전 나는 외로움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했다. 형부님의 따뜻함이 사랑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그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다.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서로에게 기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사랑은 죄책감이 아니라 평온함을 주는 것이라는 걸. 진짜 사랑은 숨길 필요가 없고 떳떳한 것이라는 걸. 지연은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연은 민준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서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연 씨, 여기에요. 민준의 서점은 작고 아늑했어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소파도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꾸민 거예요. 민주는 지연을 안내하며 책장을 소개했어요. 여기는 에세이 코너예요. 지연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추천할 책 몇 권 빼놨어요. 정말요? 지연은 민준이 골라놓은 책을 봤어요. 모두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거 다 읽으셨어요? 네. 제가 읽고 좋았던 책들이에요. 고마워요. 빌려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천천히 읽으세요. 두 사람은 서점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연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 요새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나를 돌보는 법이요? 네. 저는 2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남들만 돌봤거든요.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근데 작년에 깨달았어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민준 씨도요? 네. 저는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지연은 조금 놀랐지만 차분하게 들었어요. 이혼 후에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을까? 계속 자책했죠. 그랬구나. 근데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둘 다 노력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지연은 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떳떳하게요? 네. 숨길 것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그냥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죠. 지연은 민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민준도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저도 그렇고 싶어요. 지연 씨랑요. 민준의 고백에 지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시작인가 봐.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진해 바다는 선선했고 하늘은 높았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언니 집을 방문했어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왔어? 언니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형부도 거실에 나와 인사했어요.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네, 형부님. 오랜만이에요. 지연은 형부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형부도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밥 먹자. 내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고마워, 언니.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이 편안했습니다. 지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부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요새 소개팅으로 만난 분이 있어서요. 진짜? 잘 됐네요. 네, 좋은 분이에요. 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우리 지연이 드디어 연애하는 거야. 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언니, 아직 연애는 아니야. 곧 되겠지. 너 표정 봐. 완전 좋아하는 얼굴인데? 지연은 웃었습니다. 형부도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연은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아. 1년 전에 그 감정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형부는 다시 형부였고 지연은 동생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언니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어요. 언니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언니는 형부님과 어떻게 다시 좋아질 수 있었어? 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서로 솔직해졌어. 솔직해졌다고? 응. 예전에는 서로 속마음을 말 안 했거든. 나는 형부가 괜찮은 줄 알았고 형부는 나한테 부담 줄까봐 말 안 했대. 그랬구나. 근데 상담을 받으면서 다 털어놨어.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그랬더니 서로 이해가 되더라고. 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해. 그래야 이해받을 수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배웠어, 언니. 뭘?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맞아. 내가 그걸 알았으면 다 된 거야. 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언니.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가 나를 깨우쳐줬어.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사실 작년에 지연은 고백하려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 뭘? 너랑 형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알아.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너희 둘 다 외로웠던 거잖아. 나도 미안해. 언니가 왜 미안해? 내가 형부를 외롭게 만들었고, 너도 혼자 두었잖아. 내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언니는 눈물을 훔쳤어요. 미안해, 지연아.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언니. 내가 미안해. 나 정말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두 자매는 서로를 안았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지연은 민준과 함께 진해 바다를 걷고 있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지연 씨, 추우시죠? 제 목도리 하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안 추워요. 그래도요. 민주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지연에게 둘러줬어요. 지연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연 씨, 네. 저 고백해도 될까요? 고백이요? 민주는 멈춰서서 지연을 바라봤어요. 저 지연 씨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민준 씨 좋아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진해 바다 앞에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떳떳한 사랑이었습니다.